And of course, they wait until they see all the bubbles come out. Take your weight belt off to mess up your buoyancy. 근데 저 처음부터 저기서는 저렇게 교육을 시킬까요? 저 산소통에 적응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 근데 저희도 저렇게 해요. That line is pulling my parachute out for me. 저희는 처음부터 저 낙하 훈련을 저렇게는 안 시키고 2, 3층 되는 그 높이에서 착지 훈련부터 시켜요. 교관들이 일부러 바람 많이 부는 날엔 더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10명 중에 2, 3명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 난파 훈련을 받았던 훈련생 이미옥입니다. 간첩 훈련을 받는 전문 부대입니다. 북한에서는 미군이나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훈련 방식은 절대로 교육을 하진 않습니다. 이 훈련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사람이 대중화가 돼서 여러 명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단체적인 그런 어떠한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훈련은 안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는 이제 임무 수행을 받기 때문에 저런 훈련보다는 이제 나 스스로를 자폭할 수 있는 정신. 저기는 단체적인 나 하나가 아닌 10명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제가 있던 데는 내 스스로가 그 단체를 위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저도 찬물의 경험은 있죠. 위험하면 이제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때 그런 것도 이제 진짜 빙하물을, 얼음덩이를 갖다 놓은 거기에 이제 몸을 투하하고 15분에서 20분 이상 저체온될 정도까지 있어본 적도 있고, 네, 이런 거는 없어요. 저희는 대신에 자폭. Bottom of a very deep swimming pool known as the combat training tank. And while you're going back and forth, the SEAL 여기는 그 instructors 수영장이네요. are doing shark attacks. 저희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부대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호수도 있어요. 그 호수로 가요. 호수에 수심이 깊거든요. 네, 거기서 잠수를 하는 거를 이제 가리키거든요. 바람에 따라서 물살도 틀려지고요. 온도에 따라서 또 수온도 틀려지고,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진짜,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다 하려면 아마 많은 비용이 들으니까 호수를 이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And of course, they wait until they see all the bubbles come out, and then they come down, taking your air away, ripping your mask off, maybe thump you in the head, take your weight belt off to mess up your buoyancy, and then start pulling other straps and stuff apart. Once they get done, then it's on you to put yourself all back together again. You have to do all this with whatever air you have left in your lungs. Going back and forth, they strip you down, give you a little bit of a beating, tie your hoses in this huge knot that you know you can't get out. 와, 근데 저거 처음부터 저기서는 저렇게 교육을 시킬까요? 아마 저거 몇 개월 훈련한 뒤에 저게 들어갈걸요. 왜냐하면 폐 할당량이라든지 이거가 저 산소통에 적응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저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감이 와가지고 빼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몇 개월 뺐는데 여태까지 폐 할당량이 이 산소기에 의존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를 빼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만큼 힘든 교육이에요, 저거는. 훈련이 강도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살아남기. 두 번째로 낙하. 세 번째 잠수.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저걸 봤을 때는 저거는 그나마 수영장이어서 수영장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m? 한 4m 되나? 그러나 호수는 그 깊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너무 깊었고요. 힘들었어요. 네, 저는 바로 막 허적허적거리고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사상자가 호수에서 발생하잖아요.
나요. 북한은 사정 없어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저럴 때는 이 잠수할 때 사상자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사람이 낙할 때는 낙하에서는 사상자가 나지만 잠수에서는 사상자가 안 나는 이유가 들어갔을 때 산소통을 빼잖아요. 입에서부터 이제 산소통을 다 떼어낼 때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올라가요. 몸이 떠요. 그래서 호적거리고서 다른 걸 제쳐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제 공기를 마시거든요. 거의 올라와 떴는데 하는데 이제 폐 할당량은 다 됐고 힘은 빠지고 하니까 쭉 올라다 다시 꾸룩꾸룩꾸룩꾸룩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교감이 와서 건져요. 건져서 나가서 심폐소생 수술을 하면 다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낙하는 아니거든요. 낙하는 하반신 마비가 오든지 잘못 떨어지면 내진탕도 와서 죽기도 하고요. Jump school is 1 month door going off a ramp, and that line is pulling my parachute out for me so that when I depart the aircraft, the parachute pops up behind me and you float to the ground, usually at 15 feet per second, and the landings can be sometimes interesting.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게 낙하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좀 구식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땡겨야 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저 낙하 훈련을 저렇게는 안 시키고 뭐 아파트 높이 뭐 한 2, 3층 되는 그 높이에서 착지 훈련부터 시켜요. 밑에는 모래바닥이고요. 남자하고 여자의 그 체형도 틀리지만요. 떨어질 때 남자는 먼저 머리부터 떨어지고요. 여자는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져요. 남자는 머리가 좀 무겁고 여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그 설은 있긴 한데 착지할 때 착지 그 요령을 모르니까 먼저 떨어지는 데부터 이렇게 간대요. 착지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목의 힘과 다리, 종아리 힘을 모아서 디뎌야지 이 엉덩이가 땅에 닿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이 돼야 낙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처음부터 낙하선은 주진 않아요. 높이가 뭐 아파트 높이 1층, 뭐 2층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 메달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착지를 늘려서 높은 데서도 착지가 그러니까 낙하라는 거는 비행기처럼 착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3m, 2m, 1m 이런 식으로 쭉쭉 줄여들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균형이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낙하선이 무게가 한 10kg에서 15kg 정도. 공중의 바람이라는 게 이게 무게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중의 바람 때문에 사람이 흔들려요. 다리 힘이 안 가요. 이미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거기에 이제 담력 테스트도 되고 착지 훈련도 같이. 제가 기억을 한 7m인가 8m인가 그 제가 한 데는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일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순간이 언제? 착지할 때예요. 교감들이 착지할 때 바람이 불던 뭐 비가 오던 상관없이 착지를 시켜요. 그 훈련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착지 훈련 못해요. 이게 없어요. 비행기에서 낙하를 하는데 막 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시간 타이밍이거든요. 일부러 바람 많이 부는 날엔 더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사람이 몸에 무게라는 게가 있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몸무게가 다 왜소해요. 저희는 잘 먹어도 훈련이 강도가 세니까 살이 붙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제 몸무게가 39kg, 38kg.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착지를 하는데 그 바람 때문에 휘청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교감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착지를 하려고 자기 균형을 딱 잡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 목이 부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율이 어느 정도였다고 봐요? 10명 중에 2, 3명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저 훈련은 저희는 안 해요. 저 훈련은 아마 북한의 그 특수부대 그 일선에서 해야 하는 그 부대는 할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훈련은 안 해요. 저 체력과 동시에 한 개 소대, 한 개 분대 이런 부대 단합
훈련이거든요. 한 사람이 뒤처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다 같이 갈 수 있는 체력 단련도 하면서 그런 정신력? 저희도 정신력 훈련을 받긴 하는데 저희 정신력은 오로지 나 하나 때문에 여러 명이 손해보는 일은 없게 죽자. 쉽게 가르치는 거는 볼펜이나 그 만년필. 손에 쥐는 도구는 다 무기예요.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은 대동맥을 자르는 거. 예, 여기 대동맥 자르든 이 다리 허벅지 대동맥 자르든 그게 제일 빨리 죽을 수 있는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옛날에 면도칼 남자들이 면도날을 끼워서 썼었어요. 그걸 잘라서 갈기갈기 잘라서 삼키는 거. 그러면 그게 윗속에 들어가면서 걔가 내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비워지는 거예요, 살을. 그래서 출혈로. 혀 자르는 것도 하는데 혀는 대체로 다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법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줘요. 혀를 깨물어서 혀를 자르는 일은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거의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해요. 산을. 못 자고 어떨 때는 한 30분? 잠깐 눈을 붙였다가 걸으면서도 자야 돼요. 저희는 일주일을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같은 속도로는 안 하고 지치잖아요. 사람인지라 지치니까 교감들도 자기네 지칠 때는 조금 느슨하게 좀 걷다가 제 생각인데 그 교감들이 자기네가 조금 기운이 좀 날까 하면 훈련생들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간 타임 딱 맞춰서 이제부터 뭐 60km 몇 시간 내에 도착. 타임 시간 내로 못 도착하면 못 자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계속 행군. 그냥 맨몸도 아니고 그 군용 배낭을 매면 군용 식량도 있고 이제 배낭이 무게가 한 15kg? 다면서 어떻게 걸어요? 걸어요. 사람이 근데 정신력으로 다 버텨요. 닥치면 사람은 정신력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신력으로는. 잘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저거는 뭐 일주일 동안 저희가 뭐 15kg, 뭐 16kg짜리 배낭을 메고 걸었어도 먹을 게 있었고 그때는.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빈 몸에 일주일 동안 산속에서 살아남기 그거는 정말 힘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두 번 다시 뭐 한 끼 굶으래도 못 굶을 것 같고 그거는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로 힘든 게 잠수,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게 낙하. 저는 그랬어요. 네이비실은 평균적으로 초봉이 1억이라고 해요. 돈이라도 있네요. 아, 돈이라도 있구나. 좋다. 나도 그런 돈 받아봤으면 좋겠다. 북한은 없어요. 충성심.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나를 바쳐야 된다라는 충성심. 그거 하나로 버텨요. 여기 네이비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을 주는데 해야죠. 돈을 주고 여기는 또 내 가족한테 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돈도 안 주면서 그 충성심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뭐가 일이 뒤틀려서 잡히면 반역자로 되고 내 집안은 초토화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원하지도 않는 원해서 죽음의 길이 가는 것도 아니고 사형이잖아요. 난 인간 세계에서 진짜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물음표를 1000만 개를 달아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과거를 떠올린다면 후회되는 거는 내가 운동이라는 걸 안 하고 조금 여성스러운 삶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저런 데도 안 갔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내 부모, 형제가 거기서 사형당하진 않지 않았을까. 내 삶이 조금 평범해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나도 후회돼요. 네, 그게 제일 후회돼요. 우리 딸이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저거 못했는데 우리 엄마인데도 얘는 나한테 해주고 있네. 이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기념일 무슨 엊그제 빼빼로라고 또 빼빼로 사다 주면서 엄마 난 빼빼로 없어 이러길래
뭔 소리야? 내가 이랬더니 난 줬잖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주는 거였어? 막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막 그랬는데 나는 내 부모한테 한 번도 해본 적 없더라고요. 그게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가면 갈수록 보고 싶네요. 그래도. 제가 있던 부대는 사해군 전대라고 해서 해군 동해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해군 전대, 잠수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 부사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SLBM이나 이런 거 많이 쌓아 올려서 뉴스에도 되게 핫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대가 제가 있던 그 마양도 제 사해군 전대입니다. 여단급인데 한 4,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방어대가 있고 이제 포도 있어요. 이제 해군이긴 하지만 고사포, 해안포, 고사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잠수함이 기본적이긴 해요. 기본적인 전략이고 그 외에 어뢰정도 있고 지휘통신 결속소도 있어요. 영상을 시청을 할 거예요. 네. 수천억짜리 잠수함 안에서는 뭘 먹는 걸까? This is a preferred choice to replenish the submarines that resurface to be replenished. For a 6-month deployment, about $260,000 is spent on their food that involves 5 replenishments. 북한에는 군인들이 공급이 되게 다양해요. 뭐 3호, 4호, 5호, 6호, 7호, 그리고 뭐 비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8호 공급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9호 공급은 뭐 대남 연락소라던가 잠수함은 7호 공급을 받습니다. 잠수함을 직접 타지 않는 군인들은 4호 공급을 받거든요. 대체로 많이 했던 식사가 이제 가을에는 그 이제 가을 그런 그 추수를 많이 해서 이제 먹을 게 좀 풍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나와요. 이제 반찬도 좀 많이 나오고 채소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5월, 6월, 7월 달 이때는 해곡식이 나기 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옥수수가 좀 많이 들어가요. 밥에 7대3, 8대2 요 정도 이렇게 쌀이 2고 옥수수가 8, 요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 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밥에다가 염장무라고 해가지고 단무지 비슷한 이런 무로 만든 그런 이제 염장해서 이제 채소로 만드는 반찬들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잠수함은 되게 잘 나와요. 계란도 상시 나오고 오리고기 그리고 닭고기 그리고 담배도 고급 담배, 그리고 초콜릿, 과자, 사탕. 그러니까 거의 뭐 먹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고픔을 모르고 이제 간식도 상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한 이만큼씩 나오더라고요. 버터, 그것도 이제 밥에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밥 위에 바다가 한 숟가락씩 올라와 있거나 그리고 그 위에다 또 기름도, 콩기름 같은 거를 또 얹어서 줘요. 채소 같은 건 여러 가지가 있고 반찬은 무조건 한 가지는 고기 반찬이 나와요. 모든 군인들이 잠수함을 그래서 가려고 하죠. 근데 군인들이 또 잠수함도 이제 작업도 많고 이제 훈련도 좀 빡세요. 잠수함이라 먹는 건 잘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 식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The submarine carries typically about 15,000 pounds of food. The meals are prepared in a 10 by 14-foot galley, equipped with all the high-tech gadgets to feed the 130 crew working on board. 근데 저 잠수함 안에서 지금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잠수함이 엄청 큰 거네. 130명이 타고 있으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잠수함이 80명, 70명 정도 이렇게 타거든요. 중령이 제일 큰 잠수함인데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잠수함인 것 같아요. 조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못 봤어요. 항상 이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캔? 이렇게 바로 따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비닐 봉지에 들어가 있는 즉석 밥이라고 있어요. 거기 물 부으면 이제 바로 밥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먹거나 보통 그런 거를 아예 이제 그 훈련을 갈 때는 그런 그 식량을 같이 다 이제 운반을 해서 싣고 나가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헬기로 이렇게 식량을 공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 그 바다에 이제 먼 거리에서 훈련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좀 많이 달라요. 식량이나 이런 걸 싣고 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보통 한 달이에요. 디젤이나 이런 거를 따로 뭐 가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 나갈 때 장착하고 나가서 다 사용하게 되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북한의 잠수함 부대에서 제공 식사량이랑 좀 많이 차이 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뜯어서 먹는 그 통조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나씩 먹으니까 제가 봤을 땐 배고플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제 큰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먹어봤었어요. 그리고 즉석밥도 이렇게 큰 봉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를 섭취하고 중간에 뭐 간식도 조금 먹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캔이나 이런 게 뭐 되게 잘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막 안에서 빵도 굽고 예. 그리고 이거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마 예,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햄버거 좋아하세요? 예, 좋아요. 6 to 8 culinary specialists take turns to prepare meals for the 근데 이건 거의 뭐 베이커리 그 전문 그런 가게 같은데요? 와, 세상에. telling when it is time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So the menu is rotated every few weeks. 신선 와. 과일. 과일은 되긴 하는데, 뭐, 사과, 배, 예, 이 정도지 저렇게 이제 뭐, 저게 뭐예요? 메론인 것 같아요. 메론 맞죠? 예, 저런 거는 구경할 수도 없죠. 근데 뭐, 육지 그런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거랑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Mess deck has narrow tables. 그 이상으로 호화로운 것 같은데요? 군인 맞죠? 군인 맞는 거죠? 잠수함 안에 있는 이게 또 식당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하니까 믿지만 북한에 있는 현재 그 잠수함 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거짓말, 무조건 거짓말이다 할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 잠수함 안에서 취사가 되면 북한의 그런 여건에서 살던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나무불을 떼서 하거나 이렇게 그 연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잠수함 물 밑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저도 지금 그게 약간, 어떻게 요리를 하지? 전기는 어떻게 공급을 받으며? 되게 신선한. Please, for the 34 crew, they can accommodate 와, 근데 식당이,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컸으면, 그 잠수함 안에 내부 구조가 얼마나 컸으면 저런 데가 다 있을까, 이 생각이 So 드네요. food is served buffet style, so the crew can eat as much as they want in 15 minutes before the Wow. next crew comes in for their meal. 음식은 다 뷔페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서 먹는 뷔페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영상 나올 때 6개월 동안 그 식량만 공급하는데 3억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와, 이건 뭐 거의 돈이 그냥 뿌리고 다니는데요. 그 잠수함 자체가. 근데 저 그 북한에 있을 때 전단이 움직일 때 이렇게 전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 잠수함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항공 그 전단이 움직일 때 달러를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항공 전단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막 이렇게 그 바닷물에 뿌리면서 다닌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전 세계 이제 넘버원이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다. 아마 그 잠수함 타는 군인들이 거의 엘리트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는 군인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돼요. 서양님이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이랑 좀 어떻게 달라요? 이런 거는 상상도 다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북한의 그냥 일반 부대, 그냥 밥만 먹고 그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거의 호화로운 생활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도 있네요. So food is served buffet 그러네요. style, 커피도 있고 so they 이게 can eat as much as 뭔가 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확연히 보이는데, 이거를 꼭 뭐 북한 잠수함에다 비교를 굳이 한다면 거기서는 1인당 그 배급이 되는 그런 이제 이게 있어요. 한 개씩 뭐 끼당 하나씩, 예, 그리고 뭐 2개면 2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다 먹고, 예,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군대 생활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도 이제 많이 먹어봤거든요. 캔을 한 캔씩 먹어봤어요. 저희도 즉석밥도 먹어보고 잠수함에서 나오는 건 다 먹어봤어요. 생활관에서 그냥 밖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배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양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의 양의,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되니까 그거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씩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 문제도 되게 이제 그 한 달 동안 있다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는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에 최소한의 이제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이제 그 세수도 그냥 뭐 이제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는다. 그러니까 샤워는 생각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 일반 병사들이 봤을 때는 되게 보급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잠수함에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대이기도 하고. 근데 상상 이상이네요, 여기는. 피자. 저건 닭다리예요? 아까 전에 치킨 같은 거는? 아닌가? So food has a 맞죠. significant morale impact on the submariners. Mealtime is a time for them to socialize and enjoy freshly made hot meals, which can at times make them feel at home. Not just to them. 그 식사를 전문 보장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전문 조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조리병들이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게 6, 7명 정도가 6, 8명 정도가 와. 그 130명을 위해서 교대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잠수함에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월급도 당연히 많겠죠? 이거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네네. 일반 병사는 네. 3,500달러 정도, 3,500달러 월 3,500달러요? 돈으로 하면 500만 원? 350달러면은 네. 평양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에선 집 한 채 가격이거든요. 서량님의 잠수함 부대에서는 그런 식사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었는지 좀 식사 시간에 우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제 말하거나 조금 떠들잖아요. 그러면 밥 먹다가 그 행보관이 대여를 인솔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밥 먹다 일어섰대요. 그럼 다 일어서서 다시 나갔다가 조용히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다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조용히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기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명절 때는 조금 떠들어도 되는데 일반 그 이제 평일에는 떠들면 안 돼요. 원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영상 보면 좀 되게 자유롭고 이게 딱 그냥 봤을 때는 그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그런 식사 같이 보이거든요. 저런 거는 상상도 못하죠. 예. 와, 제가 그 당시에 저 영상을 봤으면 엄청 부럽고 대조되잖아요. 이제 같은 이제 군인으로서 나는 뭐지? 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그 대우가 다르다. 많이들 북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군인들도. 이 전력 자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군인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킬 때 그 조선인민군은 세계에서 최강의 군인들이고 최강의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교육을 할 때 보여주는 영상 자료라든가 제가 있을 때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인가? 예,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군사연습을 한번 항공모함이 이렇게 지나만 가는데 이제 북한은 엄청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기에서도 이제 저는 알았었어요. 그 항공모함이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일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정신력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니 이 총알이 평소에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는 총이 전쟁한다고 해서 이게 잘 나가겠어요? 이제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군사력이나 이제 뭐든 경제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소속돼 있는 국민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인과 거기에 걸맞지 않는 장비를 내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 같은 그런 걸 쥐고 있는 군인이랑 아예 그 준비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충격이었죠. 북한에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가 약간 식사를 하고 약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신선하고 신기했어요. These Navy sailors are training for a worst case scenario. How to escape from a submarine and safely ascend to the ocean's surface. Every year, more than 5,000 students attend the school.
8 weeks of training. 이게 지금 입대를 해서 그 신병 훈련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있던 부대도 이제 잠수함이 많다 보니까 잠수함 신병 훈련소가 따로 있어요. 일반 부대랑 다르게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장비가 최신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수동적으로 암기 훈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 밑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은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뭐 비상시에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actually see a real fire and go through a real submarine escape. So that way, the first time that they ever might have to deal with it isn't in an actual casualty. 그 연역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훈련도 하고 거기서 모의 훈련하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거는 보긴 했었거든요. 이제 외관으로 이렇게 보긴 했는데 거기에서 저런 훈련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겨울에 하는 훈련을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 찬물에서 그 견디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마비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살얼음이 지는 그런 그 날씨에 우통 까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런 훈련은 좀 많이 봤었어요. Why would someone want to work on a submarine in the first place? I watched a lot of submarine movies growing up, and I've always thought they were really cool. I thought that it was cool that they went down under for so long and nobody really knows where they go. I was interested in the submarine force because going underwater is unnatural, and that's cool. It was something I wanted to do. It's something challenging, something a lot of people don't get the opportunity to do. 근데 그 여자분이 잠수함을 직접 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잠수함에서 남성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장비를 다루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네요? 치사병으로 하는 건 아니죠? 와, 근데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네요. 저는 잠수함에는 어느 나라든 여자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가 생활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침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잠수함에서 여자가 가능하다는 자체가 좀 놀랍긴 해요. 북한에는 전혀 여자들이 한 명도 잠수함을 타는 거를 못 봤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원을 했겠죠. 북한에서 그런 게 제도가 있다 하면 아마 뇌물을 써서라도 다 보내고 싶어 할걸요. 호기심도 이제 많으시고 그 물 아래의 세상을 잘 모르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잠수함이 그 주는 또 상징적인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북한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제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요. 백이 좀 있어야 돼요. 공급이라던가 이렇게 먹는 게 좀 다른 부대보다는 좀 잘 되다 보니까 그 부대를 많이 이제 가려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김부자가 또 그 부대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부대를 이제 보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한 거고 돈이나 이런 거는 거기는 월급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돈도 많이 준다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확실하게 그 체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인다? 지원을 해서 가는 지원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냥 뽑히는 그 모든 부대는 지원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명단을 올리면 그냥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가는 날에 딱 군복을 입을 때 알아요. 뭐 육군 어디로 간다, 뭐 해군 어디로 간다 이렇게 그때 알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좀 많이 고여서 미리 그 물밑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른 친구가 원래 여기 부대였었는데 이렇게 바깥치기를 한다던가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잠수함 군인들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Enlisted sailors who qualify for submarine duty make $85 more per month. The Navy says recruiting new submariners today is challenging. And it offers a signing bonus of up to $40,000 for volunteers. 근데 그 이제 입대를 하면 $80를 더 준다는 건 추가 수당으로 더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대할 때도 또 주고 엄청 많이 주네요. 입대할 때 당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와. 돈의 액수에 따라서 약간 복지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지원하기도 좀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리고 복지 혜택도 왠지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아마 또 이 영상을 만약에 북한에서 잠수함 군인들이 본다 그러면은
완전 충격일 것 같아요. 예, 4만 달러면은 북한에서 평양 기준은 아니고 제가 살던 그 해산시 거의 이제 최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간부들만 이렇게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걸 본다라고 하면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왜 미국 군인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지? 비교하는 순간 또 그 체제에 대한 약간 반항심도 좀 생길 것 같고. Volunteers for submarine duty go through a mental health screening and according to the Navy, can be disqualified if they are diagnosed with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s. This is what it's like inside one. About 377 feet long, the sub is powered by a nuclear reactor and loaded with explosive torpedoes. Sailors have to live and work in very tight spaces. 제일 불편한 건 화장실을 제일 이제 불편하게 사용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정신건강 검사도 한다고. 북한에는 워낙에 그 정신건강 관련돼서는 어느 그 뭐 사회에서나 군대에서나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아예 그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일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면 그냥 정신병동에 보내거든요. 우울증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외부로 살짝 드러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병으로 취급을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잠수함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이 까딱 잘못하면은 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서 저런 게 저는 필수적이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있던 부대는 전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총기 같은 것도 뭐 사람 앞에 총구를 댄다던가 탄화를 뭐 실수로라도 이렇게 장난으로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뭐 따로 하거나 미리 예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사고도 많죠. 타 구분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근무 중에 술을 마셔가지고 문책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문책을 당한 그 상급자가 자기랑 그 나이대인 거예요. 군인들이 많은 속에서 이제 자기가 문책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좀 수치로 느껴졌나 봐요. 이미 군무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약고, 무기고 이런 열쇠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탄창을 이제 장전을 하고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이제 총으로 다 쏴가지고 대형 사고로 이어졌던. 물론 그분은 이제 총살을 당했어요. 북한에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하는 거를 저희도 이제 그 코앞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미리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었으면은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져서 이제 4명의 군인이 죽었었고 그 치명상을 당한 군인이 2명이었나? 부대가 발칵 뒤집혔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Fighting a flood on board. Students train inside what's known as the Damage Control Wet Trainer. We keep 4 instructors on staff at any time we're running the trainer. So there's going to be 1 inside the trainer, keeping an eye on safety. The session lasts about 30 minutes. First of all, making sure they're following all the safety tips that we gave them, making sure that they're keeping their positive control of all their tools, they're using proper egress when they're climbing up and down into the bilges so that they don't accidentally injure themselves. 북한 잠수함은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되고 고장이나 이런 게 자주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대비해서 뭐 하는 매뉴얼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잠수함 자체가 또 북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력 중에 하나고 이런 뭐 고장에 관련돼서 대비하는 훈련을 많이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거는 체계적인 시뮬레이션을 아예 이제 그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돈 문제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 실제 잠수함에 모형을 넣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똑같은 상황의 그런 그 시뮬레이션은 좀 어렵지 않을까. 모형이 있으면 만약에 하나를 놓고 이제 부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대 성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 저는 그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연역실에 들어갔을 때 크지 않았어요. 그 모형체가 하나가 있었고 중형 잠수함 하나, 소형 잠수함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것도 약간 숙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서 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예 다른 물체를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예, 이런 느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안전을 이제 강조를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이어지면 그에 대한 연대적 책임이 따르거든요. 뭐 중대장이 책임져야 되고 또 대대장, 뭐 사단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두려워서 그런 사전 교육도 시켜요. 뭐 근데 저희는 교육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이제 실무로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서 훈련 중에 사고가 정말 많이 났었어요. We specialize in anti-submarine warfare, surface warfare combat, and during peacetime we conduct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operations. 잠수함 그 군인들은 공급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그 선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일단 전시에는 우리는 이제 그 타고난 뭐 지역이나 뭐 환경이나 이제 직급이나 생일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이제 한날 한시다. 이제 그 잠수함 자체가 이제 전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척후대 역할, 자폭용, 예, 약간 요런 이미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걸리면 이제 자폭해서 죽는. 근데 북한에서는 포로로 인정하지 않아요. 포로 자체로 그건 그냥 반역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반역이에요. 왜냐면 포로가 됐으면 이제 거기에서 그 포로병으로서의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조사도 받을 거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비밀도 탄로될 거고 그래서 그 이제 포로 되는 순간에 자폭을 해야 되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예전에 그 영웅전 같은 이렇게 따라 하세요. 약간 이런 교육인 것 같아요. 한국에 그때 침투했던 잠수함 강릉 사건도 있었고 군인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중대장 그 함장부 그 정치지도원이 이렇게 총으로 다 쏴서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총하고 지휘관이 먼저 다 쏴서 죽이고 그리고 본인도 자총을 하는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잠수함 아니든 바뀌든 일단은 다 죽어야 된다. We need them to make that escape because they are now out of food, water, all rations. And they're quickly running out of air, breathable air on their submarine. 이제 뭐 잠수함의 그런 임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복무하는 군인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이런 게 강하게 좀 느껴졌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안전보다는 명령이나 그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임무를 완수하고 명령은 나라의 명령이고 장군님의 명령이다. 명령을 사수하지 못한 군인은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없다. 이렇게 탈출하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먼저 탈출해라. 이렇게 교육은 안 할 거예요. 뭐 잠수함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면 그 초성화를 먼저 김부자의 그 초성화 있잖아요. 예, 그걸 먼저 뭐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 예전에도 저는 들었던 얘기인데 그 안에서 그 초성화를 안전하게 모셔와가지고 여웅 칭호를 받았던 그 군인이 저희 부대에 있었거든요. 나의 목숨보다는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그런 이제 그 조남? 예, 그리고 이제 초성화? 이런 것들이 항상 우선시 돼야 되고, 아, 나는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예요. Whenever the room filled up with water, I was making sure that my ears weren't going under pressure, which that was a big part of it. I feel like I would calm myself down, get through it, and just make sure that I'm doing all the correct techniques that they taught us, and making sure that I stay calm. 그 빨간 색깔 슈트요? 그거는 처음 봐요. 아무래도 이제 탈출하면서 이제 산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잠수함 대원들이 이 영상을 봤다가 모를걸요 아마? 그런 거를 한 번도 이제 받아본 적이 없고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제 탈출 시에 생명의 그 연장해 줄 수 있는 예,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The raft is basically in a tent to encapsulate you, to block you from the wind, the sun, and temperatures. Along with that is also a very, very bright color, a fluorescent orange. So you can be seen from aerial views as planes, vessels, commercial vessels can see you hopefully coming in the distance if they're scouting for you. Instructors manually simulate the motion of rough seas to give students an idea of the conditions they may face on the surface. 그러면 저 뗏목이 그 잠수함에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탈출을 해서 바다 위에 떠 있다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건가요? 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 태평양을 가든 대서양을 가든 일단은 그 이제 구조가 올 때까지만 견디면은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와. 항상 그 군인들을 생각에는 나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 살 수는 있다라는 그런 인식은 항상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는 죽어야 된다랑 난 전쟁이 일어나도 이게 살 수 있어 이거랑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상을 계속 보니까 약간 생각나는 건데 잠수함이 잠겼을 때 그게 떠야지만이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 물 밑에서는 사람이 못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압이 세가지고 빠져나가질 못한대요. 통제되는 실이 있어요. 대원들이 다 거기로 피해요. 거기서 문을 열면은 네, 탈출할 수. 와. 이게 현대 장비라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장비는 대부분 8, 90년대에 이제 제작된 그런 이제 잠수함은 러시아제 잠수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리도 물론 항상 그 공장에 계속 정박돼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가지고 예, 잠수함은 저렇게 계속 그 이제 수리만 하면 싸움을 언제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 임무보다는 그 생명이 우선이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미국은 뭐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자체가 군복무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거기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지? 걱정만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잡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상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거든요. 그 상대가 무서워서 돌아서면은 지휘관의 총에 맞아 죽을 거고 적이 두려워서 돌아선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적의 총에 맞아 죽든 지휘관의 총에 맞아 죽든 죽는 건 똑같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미군이 훈련할 때마다 항상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